국회에서 책임지고 꼭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부에서도 보셨듯이 군 가산점제가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이건 때만 되면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. 이번엔 여당 대표까지 꼭 관철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뭔가 구체화되는 그런 느낌도 줍니다. 근데 한번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 다시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오늘 팩트 체크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모두 관심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. 자, 김필규 기자. 지금 군 가산점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난 것이 1999년. 그러니까 한 15년 전이었죠. 예, 그렇습니다. 사실 제가 99년 군번이라서요. 그때 이제 군대에 있어서 당시 상황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. 그 당시에 이제 6급 이하 공무원에 지원을 할 때요. 그때 이제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는 자기가 받은 점수의 5%, 그리고 또 2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은 3%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게 이제 그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려서요. 그 이듬해부터 이 제도가 사라졌던 겁니다. 위헌 결정이라면 하여간 헌법에 맞지 않는다. 다시 근데 법을 맞는다는 게 가능할 것인가? 위헌이라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요.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혜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줌으로써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다라고 이렇게 배경 설명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건데, 자,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는 이 불평등한 정도만 좀 줄이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. 자, 그래서 이번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보면은요. 가산점은 2% 수준으로 낮췄고요. 또 이 카드, 이런 카드를 한 사람당 5번만 쓸 수 있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아서 합격하는 사람은 정원의 10%까지로 한정한다. 이렇게 한 겁니다.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둔 셈이네요. 그러니까 처음에 위헌 결정을 받았을 때 그 결정문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제도에 아무 제한이 없다. 그러니까 좀 과하다. 혜택이. 그래서 그럼 이번에 좀 줄이면 되겠구나. 그럼 이렇게 하면 위헌 요소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?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따를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. 일단은 2010년에 이정선 전 한나라당 의원이 시뮬레이션, 그러니까 모의로 한번 시험해본 결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 가산점을 2.5%로 한번 줘봤습니다. 그랬더니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58%였던 남성의 합격자 비율이 이렇게 71%까지 늘었습니다. 자, 9급의 경우는요, 44%였었는데 이 남성 합격자 비율이 60%를 넘게 된 거죠. 이건 더 오름폭이 컸네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2% 가산점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숫자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남성 합격률이 높아질 거라고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. 2%가 과연 그럼 적정하냐에 대해서 여전히 그럼 논란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당시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 정도에 대한 지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. 자, 이 가산점 제도가요, 일단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,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. 또 장애인 등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다른 남자들도 차별하는 제도다,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죠. 자, 그렇다면은 만약 이번에 군 가산점제가 부활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,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. 의견은 어느 정도 비슷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현재는 공무원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2%만 하더라도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이 된다.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. 여전히 똑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입법화가 돼도 또 위헌 논란이 또 있을 것이다. 그 다른 나라들, 우리는 지금 징병제잖아요.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?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요,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취업 혜택이 있었지만 일반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뭐 이런 정도의 직접적인 혜택을 준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. 자, 그중에 이 직접적인 혜택, 뭐 눈에 띄는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요, 대만의 경우에는 생계보조비를 주기도 했고요. 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
우리의 로또 같은 이 복권 수익금을 가지고 군필자에게 장학금을 이제 학비를 대주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예. 그 학비 보조, 생계 보조, 또 복권 수익금으로 장학금 보조, 이게 학비 보조에 속하겠군요, 같이. 예. 우리는 왜 꼭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른 방안은 안 택하고 예. 가산점만 자꾸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. 예. 그렇게 가산점 카드를 자꾸 꺼내는 이유, 바로 여론입니다. 예. 여론 때문인 건데요. 아무래도 취업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족들 중에 군복무해야 하는 경우 한 명 정도는 꼭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니까 군 가산점에 대한 여론이 그동안 우호적이었습니다. 지난 2007년부터 이 논의가 계속 이제 꾸준히 나오면서요. 여론조사도 여러 번 실시가 됐는데요. 예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계속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70% 이상, 80% 이상이 군 가산점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게다가 내년에는 선거도 없죠. 또 큰 반대 목소리를 피하면서 여론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이 군 가산점 제도를 정치권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인 예. 겁니다. 그거 말고 또 굉장히 유리한 게 하나 있죠. 정치권에서 보자면. 특히 정부 입장에서. 예. 이거 무슨 복지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사회에 지금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건데요. 예. 자, 99년 헌재 결정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 군인을 지원하려는 것이다. 이렇게 명시를 한 건데요. 예. 자, 군의 사기 진작이요. 분명히 필요합니다. 하지만 이 준비된 해법이 아니라면은 15년 전에 겪었던 소모적인 논쟁과 비용 다시 한번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. 예. 그나저나 김무성 대표는 확실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여당 입장에서는 하긴 할 텐데 예. 그만큼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. 예. 팩트체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